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연 이 선거 제도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 키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채택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항을 채택하는 순간 조국 신당이든 이낙연 민주당이든 용해인 무슨 연합정당이든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은경 TV입니다. 정치 뉴스를 보면은 요즘 수많은 신당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출신들이 만드는 신당 이야기도 있고요, 조국 신당, 이낙연계 신당, 이런 신당들이 출연하다가 급기야는 이준석 신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신당들이 출연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신당들이 출연한 이유는 아직 선거법이 마련되지 않아서입니다.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지 규칙도 짜여지지 않은 상태이니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와 같은 선거법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새로운 신당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신당들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내년 총선에 모두 후보를 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선거법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이재명 당대표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협상이 결론 날 것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립형이고 하나는 연동형입니다. 병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루어졌듯이 한 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또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해서 지지하는 정당 득표율로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 투표라고 하는 것이 지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병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정당 투표율이 먼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인데요. 독일에서 본 것처럼 지지정당에 따라서, 지지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을 합니다. 그걸 먼저 지역구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에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줬던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산식이 국회의원들조차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연동형을 변형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최소 득표율, 당시에 정해진 5%로 알고 있는데 그 5%를 득표한 정당에게 먼저 세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당들은 무조건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정당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지율 5%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3석으로 일단 원내 교두보를 만들어서 자기의 주장과 당세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선거 제도가 좋고 훌륭한 제도인지는 그건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거 제도는 사실상 양당이 협의 내지는 양당의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당의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연 이 선거 제도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 키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항을 채택하는 순간 조국 신당이든 이낙연 민주당이든 용해인 무슨 연합정당이든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립형인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을 내지 않는 정당에게 대부분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후보를 낸 정당은 당연히 비례대표 후보에서도 내게 되고 비례대표 후보에서 상당한 부분의 득표율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소수 정당이 그걸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재명 당대표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적이 될 사람들 또는 경쟁자가 될 사람들을 없애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이 조국 신당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병립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선거법 협상에서 병립형으로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의석수에 대한 계산이 덜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선거법의 결정권을 갖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속에는 병립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 사회에는 국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들이 성립하고 다당제 하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훈련을 갖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하에서 선거법은 또 정당은 양당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총선이 치루어질 선거규칙, 선거법은 내년 1월이나 결정이 날 것입니다. 신당의 운명도 내년 1월이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가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내 과반 의석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만 윤석열 정부가 생각해왔던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결과일 경우에는 어떤 회오리에 휘말려들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꿉시다. 함은경 TV입니다.